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요즘에 굉장히 올해가 뭔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예. 그 저희가 뭐 몇 번 했던 얘기이기도 네. 한데 만약에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라든지 네. 뭐 재벌 구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를 기점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네. 돌아보면 저는 최순실 게이트. 그게 첫 번째. 네, 그게 이제 오너가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불투명하게 뭔가를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뭘 했을 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식의 의사결정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이 무엇일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네. 뭐 투명하게 전문적인 이사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이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인 건데 그 과정에 시작되는 거를 저는 올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에서는 우리는 잘 그걸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한 10년, 15년 후가 되면 딱 돌아보면서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우리나라 변했다. 기업 지배구조 이렇게 많이 아.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다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가 변한다고 생각이 들까요? 저희가 오늘 이분을 모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일단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가치 투자의 대가. 자, 달천 인베스트먼트 임성윤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계시지는 않죠? 네, 저는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인일로 한국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 시장을 쭉 보고, 그러면 저희 회사도 이제 90년대 말부터 쭉 봐왔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화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네네. 저희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그리고 경제 내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데 아무도 거론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밑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잘 안 보일 뿐이지. 네네. 그 외신들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외신들이 좀 한국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현장 플러스를 안 썼네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이 얘기가 많은 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공론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편지를 좀 쓰게 됐습니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제일 아까 뭐 북핵도 얘기했지만 네네. 분명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은 훨씬 더 크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네. 뭐 전쟁 상황인지 아는 그러니까요. 외국인들도 좀 네. 많고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정말 한국을 이렇게 전쟁 상황이라고 외국인들은 생각을 하나요? 예전에 이제 트럼프랑 이제 북한이랑 이슈가 있을 때는 사실 네. 뭐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높아지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보시면 장에서도 북한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엄청난 출렁임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국내가 그렇게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으면 그럼 부동산이라는 자산도 디스카운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가 별로 없는 그런 것 거 같고요.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오. 그래서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아시는 네. 것처럼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유일한 맞아요. 프리미엄. 예. 네. 그러니까 왜 다른 자산들은 디스카운트가 없는데 주식에만 디스카운트 매기냐? 이것도 좀 아직까지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좀 명쾌하게 설명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어떤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결국에 자본 효율과 자본 효율. 네, 자본 효율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지배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 효율과 지배 구조. 뭐부터 갈까요? 자본 효율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문제? 일단 자본 효율을 어떻게 이해하면 편할까요? 그 자본 효율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주의 자본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주의 자본이 사업 활동을 해서 그리고 얼마나 돈을 만들어내느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기존의 사업도 잘해야 되고 네.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분을 할 건가에 따라서 장기적인 그 리턴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벌어들이는 돈은 신규로 유입되는 돈이고 네, 기존에 있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기업이 돈을 잘 벌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같은 걸 많이 따지게 되는데 네. 그 버는 돈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네. 번 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개념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쓰느냐. 네, 어떻게 네. 쓰느냐.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희가 이제 ROE로 많이 보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자본을 이렇게 그 벌어들였을 때 시장에서 네. 요구하는 생각하는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아주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장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 어떤 사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이 새로운 사업 투자를 하는데 이 10%에 미달하는 사업들을 족족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아무리 뭐 2, 3%, 5%의 수익률이 나도 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인정해 주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기업이. 뭐 그 자본금 다 떠나서 100만 원을 벌어들였는데 이 돈을 이용해서 그래도 못해도 110만 원까지 만들어야지. 네. 그래야지 이 돈을 너희가 허튼 데 쓰진 않았구나. 네. 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텐데. 네.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이 지금 현재는 이제 100만 원의 가치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 100만 원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100만 원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20만큼만 이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 그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난 7년간 보시면 영업이익은 누적적으로 한 80% 증가했어요. 네. 10년에 10년 정도. 7년 7년에. 동안. 네, 그래서 그럼 연간 한 10% 넘게 네. 늘어난 거니까 잘한 거네요, 장사는. 네. 근데 이제 주주들이 얻은 수익, 그러니까 배당이랑 그 주가 변동으로 얻었던 거는 그 기간 동안 25%였거든요. 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업은 분명히 돈을 버는데 네. 그러니까 주주들은 그 정도의 이익을 받지 못한다. 네. 그 정도 수익률을 못 낸다. 네. 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현대 홈쇼핑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현대 홈쇼핑은 일단 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2010년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네. 그 주주들이 여태까지 보유했다고 하면은 누적 그 손실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17% 정도 되거든요. 8년 동안. 마이너스 17%요? 네. 네. 장기 투자하다 장기로 망하는. 네. 근데 이 회사가 근데 실제로 그러면 돈을 그러니까 수익을 못 벌고 있었냐? 네. 그럼 그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한 1.5조 원 정도는 됐는데 그 기간 동안 1조 원 정도를 벌었고요. 네. 순이익으로 한 70%를 벌었고 그리고 처음에 증자해서 받았던 돈이 한 5, 6천억 정도가 됐는데 네. 예. 그 돈이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순연금이 네. 5, 6천 원이. 그 말은 거의 뭐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쓴 돈은 없고 네. 추가로 번 돈은 1조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사실 그 돈들을 그러면 배당만 했더라도 네. 전체 배당만 했더라도 그냥 수익이 전체 수익이 그 기간 동안에 11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네네. 배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억인데 그렇죠. 1조를 벌었으니까 그거 돌아주면 딱 그대로 딱 두 배 나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그 주주들은 마이너스 17%인 거죠.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그 PBR이 뭐 2배, 3배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0.85배 이렇게 나와졌고요. 근데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결국에 그 말씀드렸던 1조 원을 네. 이제 비핵심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비핵심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네. 비핵심 사업이라 하면 뭡니까? 별로 중요한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쓸데없는 짓 했다 뭐 이런 거겠죠. 예. 네. 그래서 아니 뭐 비핵심 사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 회사들이 이제 투자한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한섬이라는 그 네, 의류 의류 회사 브랜드를 현대홈 쇼핑이 네, 4,200억 정도 주고 샀어요. 4,200억. 네. 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꽤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8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직도 주가가 그 당시보다 한 15% 정도 이하예요. 네. 마이너스의 손이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분법이라고 해서 그 지분에서 내가 산 지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게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한 3에서 5% 정도 7년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는 전혀 근접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4,200억이 있었고 최근에 한 3년간 그 현대 렌탈 케어라고 해서 네. 1,500억을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렌탈 사업인가 보네요. 네네. 네.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비데라던가 네. 정수기라던가 정수기. 예. 이런 사업인데 요것도 사업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코웨이가 네. 국내에서 한 5,600만 정도 가입자가 있다고 그래요. 네, 예. 그 이후에 SK 매직이 한 120만, 그 다음에 LG가 120만, 청호가 120만, 쿠쿠가 120만, 교원이 또 100만 네.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치열해지는 그 상황에서 현대 홈쇼핑이 현대 렌탈케어가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20만 안 되거든요. 네. 워낙 레드오션에 들어간 거네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늦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돈을 막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홈쇼핑 측에서 얘기한 가정을 저희가 네. 해봐도 이게 그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예상 수익률이 한 5~6%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최대한 좋게 봐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네. 잘 돼야 5%. 네, 잘 돼야 5~6%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가정을 우리가 좋게 해도 5~6%밖에 안 나오는데 네. LG 우선 주면 5% 배당 주는데. 그래서 왜 하냐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한 3,700억 정도 들여서 하나 LNC라는 건설 자재 업체를 네. 샀거든요. 인테리어 할 때 뭐 싱크대 저 대리석 하고 네. 뭐 목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부엌에 이런 그 스톤 이런 것들이 주요인데 이거를 이제 3,700억이면은 한 뭐 PER 예상 좋게 봤을 때 예상 PER 한 20배 정도 주고 샀거든요. PER 20배 주고 샀다고요? 건자재 업체를? 네. 아이고. IT 회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동일 그 비교되는 KCC라던가 이런 거에 비하면 월등하게 좀 비싸게 산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연관성도 홈쇼핑에서 없고. 건자재를 파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왜 사요 그거를? 그거는 이제 현대 리바트라는 계열사가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현대 리바트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니까 네. 인테리어 쪽을 확장하고 싶으니까 뭔가 연관되는 사업으로 아마 인수를 하고 싶어서 그 현대 리바트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현대 백화점 그룹 계열 안에 같이 있으니까 현대홈쇼핑이 돈을 너무 잘 벌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뭐 좀 하고 싶대요. 그랬더니 야 너 돈 제일 잘 버는 형 그 아들 몇째냐? 이렇게 둘째가 제일 잘 법니다. 둘째 네가 돈 좀 넣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누라야 그럼. 왜 넷째 동생이 그러면 넷째 동생 돈을 써야지 왜 당신이 그 돈을 써?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죠. 어. 아, 혹시 그런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상황인 거는 뭐 상황은 모르죠. 저희가 내부인이 아니까. 근데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싸게 잘 샀으면 저희가 조금 뭐 괜찮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경쟁력이 뭐 매우 우수한 회사도 아닌데 굉장히 좀 높게 지불한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1조 원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적게 했거든요. 네. 이 회사가 본업에서 그 홈쇼핑 본업에서 한 1,000에서 1,500억 정도 연간 이익을 발생시키고 매년 네. 돈은 잘 버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순연금이랑 순연금이 한 4,500억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 가치가 지분들 말씀드렸던 지분들 보유 가치가 대략적으로 합산하면은 뭐 한 8,000억 뭐 이렇게 돼서 8, 9천억 이렇게 돼서 그것만 합쳐도 기업 가치를 넘네요. 기업만 해도 기업 가치를 거의 넘기 뭐, 때문에 음. 이런 때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네. 저희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괴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주주들이 8년간 네.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 예,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도 시장에서는 전광판으로 네. 너네 이렇게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소주주들에 대한 그런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를
저희가 봤을 땐 좀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를 공격적으로 매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말이 것 되게 같습니다. 웃겨요.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격적으로.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셔서 그런데 네네. 아까 그게 맞아요. 이렇게 둘이 네. 부부인데 그 이사님이 좀 돈을 잘 못 벌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호야 저기 그 이사님 돈 좀 줘라. 네네. 그래갖고 이제 돈을 준 거예요. 네네. 마누라 허락도 없이. 네. 그래서 마누라가 나한테도 생활비 좀 줘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 여기서 줬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도련님 돈으로 하든지 네. 아니면 그렇게 원하면 아버님 돈으로 하든지. 그렇죠. 근데 왜 생활비를 안 주냐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네요. 그런 식의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현대홈쇼핑이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현대홈쇼핑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 그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 앵커가 돈을 쓰려면은, 네. 그러니까 나한테 생활비도 안 줬어.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데 써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자본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홈쇼핑은 사실은 이제 현금이 넘쳐나서 너무 좋은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현대홈쇼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방송 장비랑 네. 건물 뭐 조금 사무실 이 정도밖에 없어서 실제로 매출이 한 1조에서 3조 원 되는 동안 그걸 위해서 필요한 사업 자산은 한 1,000조 원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 없고요. 거의 네. 필요 없고 그냥 다시 유지 보수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은 다 쌓여있는 쌓여있는 거예요? 돈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실은 이제 해외에 그 비슷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주 환원을 100% 이상 하거든요. 100% 그게 이상 어떻게 가능해요? 주주환은 어떻게? 하는 유보금까지 주는 거지. 아. 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회계랑 현금이랑 좀 차이가 나고 네. 이거는 회계보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어쨌든 요지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인수를 해요. 인수할 때는 인수를 해요. 그 이 미국의 회사가 그렇게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그 자본을 필요할 때는 차입을 일부 하고 그다음에 네. 벌어들인 돈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 기회주의적으로 인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보하고 있죠. 근데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본 비용이라던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재무 이론이지만 그 전에 그 많은 한국의 경영진들이 그런 거 이제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테리어가 우리의 미래 전략 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거에 대한 초점을 맞췄지. 예. 소수주주나 이런 주주들의 주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좀 여전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좀 발생시키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기자들 특유의 유죄 추정의 원칙. 네. 무죄 추정이 아니고 유죄 추정.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네, 당신은 죄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생각하는 거야. 네네.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 이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현대홈쇼핑은 이미 주주들한테 다 공개 상장돼 있었고 다 그렇죠. 퍼져 있고 네. 제가 만약에 현대백화점 그룹의 오너였다면 네.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리바트를 놓고 리바트는 돈이 없으니까 네. 돈 많은 주주들의 그 현대홈쇼핑이 이걸 사서 네. 이 둘이 사업을 잘하게 하는 거야. 음. 그래갖고 리바트 주가를 쫙 올려서 우리 나중에? 아들을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지. 이게 현대홈쇼핑이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네. 네. 하지만 대주주들한테 이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맞아요. 해요. 네. 근데 그런 지배구조 문제도 뭐 좀 말씀하기는 좀 그러신가요? 근데 저희도 이 얘기 관련해서 어떤 투자자분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걸 인수를 하는 게 뭐 그 경영진들이 자본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대주주한테만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 네. 네, 그 사업을 이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 뭔가 뭐 내부 거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이렇게 좀 수월하게 대주주를 위해서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희는 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런 식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발생하는지는 너무 뻔한 거예요. 분명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올라야 돼. 네. 아니면은 배당을 주든지. 네. 근데 그 돈을 딴 데 쓰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이상한 데 쓰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그러던데 돈은 잘 버는데 그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나요? 네. 돈을 잘 버는데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재밌게. 돈은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남편이 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네. 돈을 잘 버는 남편이 있는데 맨날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네. 막 바람 피고 네. 그리고 딴 데 다 써고 집에다 한 푼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소를 하려면,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어떤 식의 대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거를 견제할 수 있게 자꾸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주주들이 기회가 된다면 감사나 아니면 이사회에 진출을 해서 1명, 2명만이라도 들어가서 조금 더 제대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견제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할 때 이조영 예전에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뭐요? 한 명 가봐야 표결하면 다 질 텐데 한 명 가지고 돼요? 이거. 네, 그거요. 그래서 1명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지분율이 적고 그러면 계속 지는 상태가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자꾸 이런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사실은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제안을 대한민국에 드리는 제안이라는 건 드렸던 거는 이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한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랑 네. 퇴직연금이라는 큰 노후 자산들이 그쵸. 여기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한테 결과적으로 있는 일이라서 제가 좀 더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의식의 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명의 사회이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런 사례들 뭐 해외에는 꽤 많을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한 명만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경영은 굉장히 투명해지더라라고 했던. 저희가 뭐 그게 꼭 사회이사에 1명이 있어야 되냐 이것보다도 좀 한국에서 좀 재미있었던 지금 변하고 있는 사례라고 네네. 좀 생각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한라그룹 같은 경우에 네.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라건설.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 만도가 한라건설 어려울 때 이제 만도가 자금을 지원해줬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크게. 그러니까 만도는 자동차 부품 회사고 네네, 그렇죠. 한라는 건설 회사고 두 개가 한라홀딩스라는 지주회사 밑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때 아마 정몽원 회장이 뭐 이사선임 반대나 이런 걸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그 이후부터 굉장히 한라그룹이 주주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컨퍼런스를 나갔을 때에도 네. 굉장히 주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경청을 했던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관련된 어떤 보고서도 많이 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태도의 변화가 있구나라고 느끼지만 결과는 사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국 기업치고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아직까지 갈 길은 좀 멀지만 네.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떤 해프닝이 좀 있고 네. 자꾸 목소리 들면 사실 사회이사가 안 되던 대주주가 영향을 받고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네. 그러면 이런 변화가 계속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은 그 의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꾸 목소리를 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기업을 참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업이라는 곳은 뭔가 자본이 모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해가지고 나 혼자 개인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 툴이잖아요. 툴. 네. 그러면 그 툴이 돈을 벌어서 툴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이 내가 국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론 직원들도 있고 주주가 되면은 배당을 많이 받으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고아와 과부의 주식 그랬고 네. 진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은행에다 돈 그냥 묶어놓는 것보다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좋은 경영진을 사실상 아버지처럼 네. 아버지가 그냥 자기 월급 받으면 생활비 주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프록스 앤 gem벌이나 이런 데는 뭐 거의 분기 배당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배당을 줄인 적이 없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늘리기만 P&G? 했대요. 예. 어. 그래갖고 그런 회사들이 정말 있다면 오. 정말 제가 투자를 해서 이게 주가가 뭐 오르면 오르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거고
그냥 그 기업에다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내가 이 돈을 다른 데 운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임성윤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치강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